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저희가 어떤 내용들 얘기를 이어갈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미국 증시도 간밤에 보니까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데, 일단은 어제 증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전일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또 하락을 했는데요. 기관 매물이 이번에는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장의 하락을 좀 유도가 됐고요. 기관이 아무래도 좀 바닥에서 좀 받아 올린, 좀 외국인의 매물을 좀 받아 올리면서 한 10% 정도, 10% 이상 정도 지수로 봤을 때 10% 이상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되는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점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기관의 좀 매도 정도는 그닥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제가 계속 좀 조정 장세가 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미국장이 또 오늘 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한 번 정도 또 쌍바닥의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소위 말하는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가를 좀 올려주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은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고요. 유럽 실업률 또한 어제 한 10.9%로 3년 내 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선진국 경기는 굉장히 좀 가파른 좀 회복세에 들어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좀 하락장을 오겠다. 선진국이 이게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네. 한국 시장까지 같이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 또한 외국인들 추가 매도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까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2달간 한 5조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네. 연초부터 유입된 유럽계 한머니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급하게 출회될 매물도 굉장히 좀 작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악재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노출돼 있는 악재는 진정한 악재가 아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네. 이런 노출돼 있는 악재들 속에서 하락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 악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좀 내성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과 이제 한 두세 달 전에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슈 하나 있을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라서 이게 내성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일단은 전저점까지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까지 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의 추가 하락이 좀 큰 폭으로 와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대로 단기 반등에 따른 필요 누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찾는 과정에서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PMI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좀 어떻게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오히려 시장과 맞아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불안감이 좀 증폭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출돼 있는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겠는가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을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은 좀 내성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개파락을 해서 시장이 시작을 한다면은 그동안 좀 남겨놓으셨던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사용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멘트가 나올 것인데 9월이든 12월이든 3월이든 네.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이 좀 변곡점, 시장이 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나오든 좀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 달에 할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0.25% 상승하면 앞으로 한 6개월 일간은 금리 상승이 없겠다라고 해서 좀 오를 것 같고요. 12월이나 내년으로 밀린다면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 올린다는 어떤 좀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1, 2년에 1.5%에서 많아봐야 2% 내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가파른 뭐 금리 상승은 아닐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9월 금리 인상 혹은 뭐 연내 금리 인상이 되든 이 부분은 오히려 변곡점을 형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간밤에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중국발 제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강한 반등에 있어서의 하락의 원인을 찾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보면 유가도 큰 폭으로 또 급락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틀, 3일 정도는 조금 더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지가 돼야 될 선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 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저점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다. 만약에 좀 전저점까지 갔을 때는 좀 시장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때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뭐 종가 기준으로 전저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자 지수입니다. 구매자 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뭐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덱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구매자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좀 덜 사야겠다, 더 사야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PMI 지수 일단은 PMI 지수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조정 기간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2달 정도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폭 또한 굉장히 좀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분의 한 50%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 굉장히 좀 견고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더라도 만약에 좀 바닥선까지 와본다면 한 베팅해볼 만한 그런 가격선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인 바이오, 제약, 음료, 또 엔터 이쪽에서 다시 또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펀더멘털이 좀 괜찮은 종목군으로 좀 선정을 해보신다면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괜찮지 않겠는가. 또 단기 매매에 또한 가능한 시장이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뭐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심리적인 이슈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회에 제가 뭐 현금 항상 비중을 좀 확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 기회에 하신다면은 쉽게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흐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수출주 동향은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수출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현대차라든지 IT 이런 쪽에서는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보다도 상품의 질입니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좀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좀 혁신이 많이 필요하다. 애플이 항상 강조하는 혁신이지만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좀 혁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올 초부터 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수출주에 대한 대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주도주인 그 전에 주도주였던 바이오 제약 쪽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이후 시점을 우리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당분간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최근에 어쨌든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좀 종목 선별이 즐겁게 즐겨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종목 선별해두셨다가 이후에 어떤 전략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바이오, 제약, 음식료, 엔터주로 꾸준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